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나와서 연설 한번 할 때마다 이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파월 의장이 오늘도 저녁 8시 30분에 파월 의장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연설은 이제 디지털 금융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코인 투자자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불리한 내용이 언급이 된다면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할지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과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주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암호화폐 시장 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파월 의장은 이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연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킹 곽두팔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이번 주에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합니다. 27일 오늘 저녁 8시 30분 파리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원격 대담을 진행하고 오늘 어떤 내용을 말할지는 이제 8시 30분이 되어야 알겠지만 그래도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 파월 의장이 즉 연준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작년 9월 말쯤 파월 의장은 미 의회에 출석해 테드 버드 하원 의원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소위 디지털 달러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심의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국식 금지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은 머니마켓 펀드와 비슷하고 은행 예금과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규제의 경계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처럼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일부 규제 도입 가능성 그리고 암호화폐 실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파월 의장은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이 되길 열망하지 않아왔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익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고는 결제 메커니즘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도 유사한데 적절한 규제가 없는 가운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머니마켓 펀드나 은행 예금과 유사한 어떤 것을 가지려면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옐런 장관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을 했으며 기존과 계속 동일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파월 의장은 연준이 디지털 금융 상품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이로 인한 잠재적인 금융 안정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주최한 중앙은행 총재들의 패널 토론회 연설에서 이런 디지털 혁신 중 일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파월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금융 시장에 규제 시대가 이미 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특히 결제 관련해서는 연준이 규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지금 미국 하원에서 밀고 있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금지법 또한 파월 의장이 원하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에서 컨트롤하기 쉽게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되고 왜 달러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은 딱히 별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즉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플랫폼으로 연준이나 미국 의회에선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기존에 있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않고 오히려 달러를 소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연준에서 굳이 없앨 필요도 없고 또는 강한 규제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쁠까요? 오늘도 이제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말해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연준에서 준비하고 있는 패드나우 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지법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 시장에 부정적인 얘기는 저는 딱히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규제에 대해 기존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큰 피해 없이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또 수익까지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웰시 투자그룹이 2022년 우수기업 브랜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브랜드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루어낸 것보단 웰시투자그룹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저희 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등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만들어준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힘든 역사적인 상황에서 투자와 매매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저 곽두팔이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에 맞게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선물방 입장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비트 인사이트 시크릿방을 함께 입장 도와드릴 예정이고, 웰시 소속 김라운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차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와 거시적인 경제 상황까지 다루어 드리고 있으니 이제 입장하셔서 주요 일정과 그에 따른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시 경제와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통해 폭넓게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시길 바라고, 다른 곳보다 쉽고 빠르게 한눈에 익히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